네, 안녕하세요. 오늘 휴넷 스텝업 저니 설명을 드릴 L&D 연구원의 리더스 아카데미 팀의 임선혜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 네, 오늘 26년 스텝업 저니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였습니다. 특히 AI 파워드 러닝, 또 AI 시대의 승진자에 대한 관점을 좀 새롭게 정의 내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탈바꿈된 내용적인 측면, 또 방식적인 측면을 오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먼저 들어가기 전에 AI 시대의 승진에 대한 어떤 변화 환경, 또 승진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먼저 보시면 첫 번째는 승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관점이 완전히 변한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도 승진에 대한 부분, 또 향후에 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프리랜서를, 전문성 있는 프리랜서를 하고 싶다라는 꿈을 얘기하는 우리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내부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어떤 전문성을 계속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그 니즈, 또 승진보다는 나의 몸값을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니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성원의 한 60% 이상이 대부분 승진보다는 나의 전문성을 더 올리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되게 많은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리더 되고 싶으십니까? 사실 리더를 의식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리더로서 맞닥뜨릴 여러 가지 리스크나 또 여러 가지 부담감, 이런 것들을 굳이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컨셔스 언보싱이라는 개념, 그래서 의식적인 리더가 안 되고 싶어, 뭐 이런 그런 개념이 또 화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더보다는 내 일에 있어서, 내 직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스킬업하고 리스킬하는 부분에 더 초점을 두는 그런 경향이 있죠. 세 번째 보시면 AI 시대에 리더십 역량이 대전환된다고 이제 보여드렸는데, 사실 기존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리더로서 또 AI 시대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을까? 사실 근데 작년에 했던 방식, 또 내가 원래 잘하고 있던 이런 역량들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굳이 리더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성원의 몰입이나 아니면 승진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거는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여기서 성장할 수 있어.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 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그럼 기존의 승진자 교육은 어떤가요? 기존 승진자 교육을 보시면 굉장히 역량 단위로 하다 보니까 역량이 추상적입니다.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또 역량이 이렇게 잘게 쪼개지지 않다 보니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교육 효과성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또 교육 효과성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두 번째는 강의식이 많고 대부분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학습 위주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운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끔 하는 것, 또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행동과 변화의 연결성이 쉽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기존 교육의 또 한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육 받고 나면은 그 다음 생각이 나십니까? 대부분이 교육 끝나고 나면은 내가 어제 뭐 배웠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렇듯이 지속적인 어떤 행동의 변화나 지속적인 성장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기존 어떤 교육의 한계,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시면 사실 계층별 승진에 대한 어떤 개념이 굉장히 다른데, 일괄적인 커리큘럼, 대부분 이제 승진자 교육이라고 한다면 역할 변화, 또 역할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춰가지고 너무 이제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개별 맞춤형에 대한 부분, 또 내가 이 교육을 받고 나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향상이 됐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그동안 없었다는 그런 부분에 페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거를 저희 팀에서, 또 저희 연구원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세 가지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층마다 임원이 직면하는 그런 순간, 또 팀장이 직면하는 순간, 그리고 대리가 직면하는 순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직면하는 순간에서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지 이런 거를 우리는 고민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필요한, 그리고 계층별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크리티컬 모먼트를 정의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핵심 스킬들이 필요할지 핵심 스킬들을 같이 매핑하는 걸 첫 번째 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순간에서 출발하는 어떤 스킬을 매핑했다라는 게 저희 그 이번 26 스텝업 전이의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스킬로 쪼개다 보니까 그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뭘 배웠지?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거를 정말 할 수 있는지 행동에 대한 평가도 측정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측정하고 또 사람이 평가하다 보면 굉장히 주관성이나 공정성에 조금 타격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AI 파워드로 또 AI를 통해서 좀 더 객관화된 또 공정한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또 이번에 큰 장점으로 부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의 개념이 내가 얼마나 이 조직에서 성장할 수 있어? 또 내가 이 마켓에서 이 시장에서 내가 어떤 몸값을 또 어떤 가치를 발휘할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측정 결과로 내 개인별 성장 로드맵하고 연결이 되게끔 하는 설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우리 계층별로 맞닥뜨리는 실제 상황 기반으로 스킬을 정의하고 또 그 스킬에 따라서 AI 파워드로 객관화되게 측정을 하고 개인별 피드백을 드리고 또 맞춤형으로 개인의 성장 로드맵까지 연결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가 어떤 연결성 있게 구축이 됐다라는 저희 이번 26의 스텝업 전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요. 26 스텝업 전이가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특히 AI 파워드 러닝으로 내용적인 측면, 또 방식적인 측면의 변화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큰 이제 컨셉입니다. 컨셉 장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이 변화하는 순간, 또 신임 팀장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순간, 이런 순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직면하는 여러 순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신임 임원입니다. 신임 임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본인이 이제 몸담고 있던 조직보다 훨씬 더 큰 조직에서 이 조직을 어떻게 장악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특히 요즘 변화 환경이 워낙 이제 빠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본질을 꿰뚫고 또 조직의 목표, 또 실행과 얼라인되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조직에서 장악력을 구축했다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발휘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임 임원 같은 경우는 AI로 조직 실행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미래를 선점하는 어떤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포사이트까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장면입니다. 두 번째 팀장입니다. 신임 팀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여기 팀장님도 많이 계실 텐데 굉장히 위기입니다. 저도 되게 위기의 순간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기회로 만드느냐가 너무 중요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기능적인 관리자를 넘어서 본질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리고 지금 마주한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이냐, 그래서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강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신임 팀장으로서 순간을 정의해 봤습니다. 세 번째 차부장 같은 경우는 그 차부장님들 이제 요즘 많이 만나보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나는 실제 그 직책에 대한 그 보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매우 힘들다. 내가 좀 그 너무 월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주저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변화의 순간, 특히나 기존의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AI 관점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한다는 측면, 그리고 아직 보직은 받지 못했지만 조직 전체의 효율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신임 차부장 같은 경우는 변화의 순간이라는 측면의 컨셉을 만들었고요. 신임 과장입니다. 신임 과장 같은 경우는
팀 내에서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 그리고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구성원들하고의 연결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결의 리더십이라고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팀 내에서 어떤 사일로나 이런 부분에 장벽들을 유연하게 넘어가고 또 팀 간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의 순간에 신임 과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 신임 대리입니다. 신임 대리는 정말로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그 시기이죠. 그래서 특히나 그동안의 어떤 그 반복적인 업무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업무들을 AI한테 넘기고 더 가치 있는 일, 또 더 기획할 수 있는 일, 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부분으로 해서 몰입의 순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저 이후에 세션 2에서는요, 정말로 AI 파워드 리더를 모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텝업 저니의 PM이 이샤로님하고 또 AI 파워드 리더이신 에미주님하고 인터뷰 형식으로 어떻게 조직 내에서 성장을 했는지 또 AI하고 어떻게 결합해서 성과의 크기를 높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담형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원부터 대리까지 각 계층별로 맞닥뜨리는 직면하는 순간에 맞춰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핵심 스킬들을 정리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교육 과정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그 전체 장표를 보시는 것처럼 대리부터 임원까지 각각의 단계별로 모먼트를 구성하고 그 모먼트별로 스킬들을 매핑하고 또 이 스킬들을 계속 업스킬 하려면 어떤 그 강화 방식이 있는지, 그래서 AI 파워드 러닝의 방식, 그래서 인바스킷이나 롤플레잉이나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등등해서 AI를 통해서 굉장히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이따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는 계층별로 어떤 전이형으로 구성이 됐는지, 어떤 플로우로 여정이 구성이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입니다. 저희는 지향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형입니다. 그 일회성 이벤트로는 사실은 변화를 도모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층별로도 다 전이형으로 구성을 했고요. 임원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보시면 처음에 이제 프리뷰. 그래서 임원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그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조직에서 어떤 한 조직에서 임원이 되는 그 확률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원으로서 자부심을 좀 셀레브레이션 해주는 프리뷰 세션이 있고요. 저희 이제 맞춤형 AI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임원으로서 필요한 스킬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수준인지, 글로벌 임원 아니면 현재 국내 임원들 대비 내 현재 수준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AI 진단을 통해서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요. 그다음 이러닝, 온라인 토픽을 통해서 실제 알아야 될 지식에 대한 내용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고 또 실제 실습을 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임원으로서 직면하는 여러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의사결정할 것인지를 실제 연습을 해보는 오프라인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후 진단을 통해서 앞서 그 진단했던 사전 진단 내용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내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향상이 됐네라는 거를 변화의 어떤 그 역량 향상폭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교육하고 끝이 아니고 이후에 계속 현업 적용하실 수 있게끔 리마인드 해드리고 또 액션 플랜을 수립해서 계속 안내해드리는 형태로 해서 정말로 교육을 통해서 전이가 됐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간부터 이제 구성이 됐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임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직, 기존의 조직보다 훨씬 커진 이 조직을 어떻게 장악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이때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을 저희가 좀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취임 후에 보임 후에 100일 이내에 조직을 장악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이때의 어떤 방향성 수립한다거나 또 조직에 대한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부분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또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 경영진이나 이사회 대상의 전략 보고 뭐 등등의 임원으로서, 신임 임원으로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상황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고, 이거를
해결하고 이거를 잘 이제 그 리더십 발휘를 할 수 있는 핵심 스킬들을 연결을 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전략적 의사결정, 뭐 커뮤니케이션, 또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그리고 피플 리더십, 조직 관리, 뭐 이런 등등의 필요한 코어 스킬들을 구리핑하고 그것들을 리스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그 핵심 스킬들을 가장 잘 시뮬레이션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뭐 인바스킷이나 아니면 AI 파워드 프레젠테이션이나 롤플레잉 형태로 해서 모든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렇게 매핑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커리큘럼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 오프라인 워크숍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시뮬레이션 상황, 의사결정 패러다임을 그 전환해야 되는 그런 모듈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양한 대안들이 있을 텐데 가장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대안 탐색하는 거, 그리고 특히 임원분들이 가장 이제 그 힘들어하는 부분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의사결정, 전략적 의사결정, 합리적 의사결정 이런 부분과 성과랑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AI 파워드 워크샵으로도 실습하실 수 있는 형태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구성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 워크숍이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글로벌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 결정하는 그런 배경을 이제 저희가 상황 시나리오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임원분들이 신임 임원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아이데이션을 하셔가지고 AI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 인바스킷 과정을 가지고 툴을 가지고 이 태스크들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공된 여러 가지 뭐 리포트나 자료를 분석하고 그 논리를 설계하고 실제 과제를 해결한 것들을 업로드해서 그걸 발표하고 또 AI와 같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정말로 최적의 해결안을 만들었는지 이런 형태로 시뮬레이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에 오른쪽 보시면 팀장 대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를 예시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 궁금하시죠? 인바스킷 시뮬레이션, 특히나 임원분들의 시뮬레이션 워크숍은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을 저희 그 AI 파워드 인바스킷이라는 그 툴을 활용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특히 인바스킷은 서류함 기법이라고 해서 그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그 태스크들을 메일함에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일함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메일함에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AI 파워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본인 이름 들어가셔서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이름 쓰고 김경중 이름 쓰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진짜 메일함 같잖아요. 예. 그래서 옆에 그 왼쪽에 받은 편지함에 그 정말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막 20개, 30개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 보시면 시간, 그 소요 시간을 저희가 40분으로도 해놓을 수 있고 20분 러닝타임으로도 그래서 시간도 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들어가서 다 이제 메일을 하나하나 다 살펴봅니다. 메일 보시고 어떤 게 중요한지 그래서 답장을 바로 회신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메일을 새롭게 다시 작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장을 해서 전송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답장한 내용을 AI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AI가 볼 때 이거 적절하지 않은데 이게 조금 부족한데 라는 거를 다시 또 AI가 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첨부 파일이 있어서 첨부 파일도 보시면서 계속 답장을 하는, 그러니까 답장을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참조는 누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다 넣을 수 있게끔 메일함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법들을 AI 파워드 솔루션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저희 그 상황 같아요. 굉장히 매일매일 메일함에 그 쏟아져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최종 종료 버튼을 누르면 AI가 피드백 리포트를 바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일함 기법, 인바스킷 기법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측정했는지를 먼저 개요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관찰 내용, 회신한 거나 아니면 세메일로 보낸 그런 수행 내용들을 확인해서 근거를 취합합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와 어세서, 그 AI 어세서가 커멘트를 하죠. 수행한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수행 내용과 또 역량별 피드백을 드리고 그 피드백을 PDF로 저장해서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AI 파워드 러닝에서 특히나 인바스킷 기법 같은 경우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결해 나간 이 여정을 측정하고 개인별로 피드백해 드리는 기법입니다. 고위공무원의 대상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과 조율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커리큘럼 보시면 임원급 또 팀장급 대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협력의 어떤 그 리더십, 그리고 특히 맥락적 경청이나 설득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리더십 발휘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뭐 롤플레잉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기법도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 기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피드백을 드렸다면 저희는 여기 자료, 우리가 봐야 될, 학습자분들이 보셔야 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미리 업로드 해 놓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배경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또 해결 과제, 뭘 해결해야 되는지 과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분석해야 될 자료, 또 봐야 될 자료, 예를 들면 업무 지시 이메일이나 또 우리 회사의 사업 현황, 또 경쟁사 분석 자료, 뭐 기사 등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얼마든지 회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보시고 그리고 발표를 위해서 이거는 핵심인 것 같아 라는 것들을 그 오른쪽에서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과제를 이제 만들려면, 과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이제 완료를 하면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시작합니다. 그럼 발표할 때 녹음을 하는 거죠. 녹음 시작 버튼을 누르고 발표를 하면 또 다 완료가 되면 정지하기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AI가 녹음 파일을 보고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사람이 하는 것 같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과제를 보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끔 또 상호작용이 되죠. 그리고 질의응답이 다 완료가 되면 제출하면 피드백 리포트가 생성이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리포트 전체적인 요약이 나오고 발표 내용에 대해서 근거가 나오고 각각에 대한 관찰 근거에 의거해서 피드백 결과가 나옵니다. 피드백 리포트는 회사 맞춤형, 개인 맞춤형으로 다 커스터마이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결과 의견을 이제 제시하고, 오프라인 워크샵 같은 경우는 진단 결과만 가지고 끝이 아니고 그 진단 이제 피드백 리포트를 가지고 그 팀 내에서, 조 내에서 같이 공유하는 활동, 그리고 그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서 랩업 메시지를 강사님께서 하는 형태로 해서 개인 실습, 또 조별 실습, 그리고 전체적인 랩업까지 연결해서 오프라인 워크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다이나믹스를 좋게 만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영상 잘 보셨죠? 네. 이렇게 저희는 그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AI를 활용해서 그 액티비티나 또 실습을 하게 되면 되게 효과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과 조율 시뮬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롤플레잉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실제 그 상황에 직면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을 실습해 볼 수 있다는 측면으로 강조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임 팀장, 신임 임원 너무 길었죠? 네, 신임 팀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특히 신임 팀장 교육에 대한 니즈가 사실 제일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도 이제 팀장님들 중간 관리자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셔야 되고, 요즘 특히 팀장님의 어떤 그 기대하는, 팀장님한테 기대하는 역할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 니즈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플로우는 앞서 보여드린 임원 대상의 전체 플로우하고 비슷하고요. 그래서 프리뷰부터 시작해서 변화 내재와 팔로우까지 전체적으로 비슷한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임 팀장이 마주하는 이 순간, 특히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기회로 만드느냐, 이 상황에서 구체적인 그 시뮬레이션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팀 방향성 잡는 데 기준을 만드는 부분, 또 팀원분들이 팀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 또 가장 이제 그 니즈가 많은 게 원온원 미팅 스킬입니다. 사실 면담의 이제 성과 관리 프로세스에 의거해서 면담하는 기간이나 또 면담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면담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또 면담을 어떤 그 논조로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데요. 면담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팀원 성과에 대한 거, 그리고 팀원들의 어떤 팀워크를 만드는 부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팀장님들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핵심 스킬하고 연결해서 또 시뮬레이션 워크샵으로 구성했다라는 측면입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팀 목표 설정부터 시작해서 원온원까지 각각의 핵심 스킬들에 따라서 모듈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시간 단위로 각각 스킬별로 구성을 해놨고, 이 모듈을 재조합하거나 또 특히 회사 맞춤형으로 하게 되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설정하고요, 코칭 피드백 스킬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모듈을 조합해서 원데이로 워크샵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니즈도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니즈에 맞춰가지고 모듈 조합을 해서 커스텀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표 설정의 중요성 인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팀원과 목표 합의하는 대화, 또 목표 설정하는 대화, 이런 부분까지도 롤플레잉으로, AI 파워드 롤플레잉으로도 실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팀 업무 배분할 때도 여기 아까 그 영상으로 보여드린 인바스킷 같은 경우는 업무 배분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실내 구축 원온원 대화할 때도 롤플레잉으로 해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팀빌딩에서도 AI 파워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코칭 피드백 스킬도 마찬가지고 원온원 미팅 스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 그 신임 팀장 같은 경우는 롤플레잉에 대한 실습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도 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원온원 미팅 스킬에 대한 AI 파워드 롤플레잉입니다. 네. 상황, 피드백 회의나 갈등 후 조율 상황 등등의 그 상황들을 또 보여주고요. 이거는 처음에 이제 프리뷰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SBI 피드백 시뮬레이션의 프레임워크는 뭐지? 그리고 어떻게 리포트가 나오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안내를 해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피드백 스타일도 진단을 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롤플레잉을 해보는 겁니다. 그 학습자 이름 작성하시고요. 다양한 상황이 많은데 이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연습하고 싶은 상황을 선택하고 지금 아바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근태에 문제가 있는 강희지 대리와 대화하는 실습을 할 건데 직접 음성으로도 실습이 되고 채팅을 통해서도 실습이 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어떤 이유로 부르셨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지 너무 짧으면 궁금합니다. 사실 피드백 리포트가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러닝 타임을 갖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 진행하실 수 말씀드리고 있게끔 싶은 게 안내를 있습니다. 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조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맡은 업무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제가 성실하게 일해왔던 만큼 최근 상황이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걱정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율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사실 제가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메신저로 공유하는 것이나 사전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해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꼭 기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팀장님. 신뢰와 책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로 인해 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고 사실 좀 억울한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팀의 흐름을 고려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각이나 부재에 대한 공유 패턴을 점검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죠. 제 상황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종료 버튼을 누르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피드백 리포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종합 결과가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황별로 잘한 점, 또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을 근거에 의거해서 아까 대화했던 내용들이 다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거해서 안내,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네, 보신 것처럼 그 AI 롤플레잉이나 AI 인바스킷, 특히 AI 롤플레잉 같은 경우는 AI 아바타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다 서양인만 있잖아요. 그 글로벌 업체 헤이젠 그 아바타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서양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한국인 그리고 정말 우리 팀원 같은 분들하고 실습할 수 있는 더 실제감 있는 그런 형태로 AI 롤플레잉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임 차부장입니다. 신임 차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더이긴 한데 리더의 위치인 것 같은데 실제 직책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 되게 리더십 발휘하는 게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신임 차부장 같은 경우는 그 전체 그 플로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전 안내해드리고, 그다음 진단하고, 마이크로 러닝 형태의 이러닝을 통해서 내용 학습하고,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실습하고, 또 사후 진단에서 어느 정도 역량이 향상됐는지를 진단하고, 또 계속 팔로우할 수 있는 전이형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변화의 순간에 직면한 신임 차부장님들은 어떤 시뮬레이션인지 궁금하시죠? 네, 변화의 순간 보시면 첫 번째, 사실 리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리더인 것 같기도 하는데 일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수의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리스크 관리하고 또 일정 관리하고 자원 관리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상황.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책이 없기 때문에 비공식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번째 상황. 그리고 요즘 특히나 그 기업에서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기존 업무 프로세스로는 사실 성과 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또 AI 관점에서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고 또 실무 후배하고 또 어떻게 그 업무를 나눌 것인지 이런 그리고 업무를 부여하는데 아니 팀장님이 준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업무를 주세요? 뭐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설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살펴볼 텐데 그런 여러 그 다양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핵심 스킬들을 매핑하고 그 핵심 스킬들을 실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AI 시뮬레이션 방법들을 매핑한 형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모듈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차부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구성원 관계 형성부터 전략적 문제 해결, 그래서 각각의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또 필요로 하는 핵심 스킬들을 다 매핑을 했고, 핵심 스킬별로 4시간 단위에 모듈화 했고요. 그리고 그 모듈별로 재조합을 해서 우리 회사만의 맞춤형으로 또 그 커스텀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구성원 관계 형성 모듈입니다. 특히 올바른 관계 형성이라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동반자 또 경쟁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특히 이제 도구적인 관점에서 요즘은 그 교육을 들으실 때, 특히 학습하실 때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이거 지금 좋은 얘기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손에 잡히는 그런 그 교보제나 그리고 도구들을 활용해서 실습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 및 경청 커뮤니케이션도 보시는 것처럼 AI 파워드 AI 롤플레잉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경청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형태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세대 간 이해, 이것도 당연히 이제 그 서로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구성해서 모듈화 되어 있습니다. 코칭 스킬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팀장님의 어떤 코칭 스킬 방법보다는 그 차부장님, 특히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공감할 수 있고 좀 더 지혜롭게 그 질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피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이 피드백하는 거랑 위에 그 같이 사수라고 하죠. 그 차부장님이 그 피드백하는 거랑은 약간은 다른 결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그 차별화해서 구성을 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략적인 문제 해결 방법도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정의하느냐, 또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부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종류, 또 문제 이해 방법, 그리고 전략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구성하는 형태로 또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임 과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과장도 여정으로 러닝 전이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진단하고 그리고 이후에 어느 정도 스킬 향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변화 내재가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여정을 제공한다라는 말씀 계속 강조드렸고요. 신임 과장은 팀 내에서 중간의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연결의 순간에 그 구체적인 상황을 보시면 상사 후배 간의 메시지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지금 오류가 많이 나는 오류가 왜곡되고 생략되고 또 완전히 다르게 말이 전달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사 후배 간의 메시지를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팀 내에서의 여러 가지 장벽들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지, 또 이제 신입 구성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제 사수처럼 멘토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후배 육성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잘 OJT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하는 방법, 또 네 번째 보시면 그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제 신입 과장님 정도면. 근데 업무도 많은데다가 또 우리 그 후배들 그 육성도 해야 된다데다가 또 팀장님한테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보고할 것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직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또 그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회의를 그 좀 주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 퍼실테이션, 그리고 회의 안에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에서 필요한 스킬들을 매핑하고 거기에 AI 시뮬레이션을 결합시켜 가지고 굉장히 효과성 높게 저희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입 과장도 마찬가지로 갈등 관리부터 상하 커뮤니케이션, 또 우리 그 신입 구성원들 육성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문제 해결, 요즘 특히나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라는 요구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 또 업무 관리하는 거, 그다음 회의를 진행할 때에, 그리고 회의에서 어쨌든 그 합의를 도출하는 부분에까지도 좀 효과적인 회의 스킬, 이런 그 핵심 스킬에 대한 부분에 니즈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갈등 관리 보시면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의 역할을, 팀 내에서 중간의 역할을 이제 하다 보니까 갈등 상황에 되게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또 신임 과장의 그 교육 니즈에 갈등 관리 되게 많이 그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시뮬레이션 워크샵들을 이제 롤플레잉이나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좀 이렇게 더 그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니즈가 되게 많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하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다들 이제 성향이 다르고 또 선호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각자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각자 입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럴 때 상사에 맞춰서 또 상사와의 어떻게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을지, 또 신입 구성원이나 우리 후배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성향에 맞춰서 그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AI 롤플레잉을 통해서도 실습할 수 있습니다. 후배 육성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창의적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요즘 가장 이제 니즈가 많은 게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여기는 AI를 이제 완전히 도입해가지고 실습하는 내용은 사실 없지만, 요즘 가장 이제 많은 니즈가 AI를 통해서 또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좀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업무관리 PDCA라는 이 사이클 안에서 우선순위 관리하는 부분, 아까 인바스킷 영상 보신 것처럼 특히나 이제 과장급 그리고 대리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지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계획된 일 외에도 하루에도 돌발적인 치고 들어오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우선순위화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인바스킷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굉장히 바쁜 나바품 사원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 스케줄링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돌발적으로 들어오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마감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실제 학습하시고 실습하시면서 도모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회의 스킬 보시면 회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제 회의가 정말 잘 됐다, 되게 시너지 나는 회의였다라고 한다면 미리 준비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회의와 비생산적인 회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회의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그리고 뒤에 넥스트 스텝하고 연결해서 정말 성과 낼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까지 학습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이 협업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요즘 MBTI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성향이 다른데 그 성향에 맞춰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AI 진단 이제 유형별로, MBTI 유형별로 저희가 AI를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NTP의 AI하고 대화를 하는 실습을 합니다. 그러면 ENTP 성향은 굉장히 주도적이고 막 성취지향적이다 보니까 그 아바타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너지 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실제 실습하시면서 학습하실 수 있게끔 구성해 봤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동료와의 대화가 가장 어렵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네, 나와 너무 다른 성향에. 그래서 저희는 MBTI의 페르소나를 다 정리를 해놨고 그거별로 실습하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시나리오, 이제 시뮬레이션 상황들을 선택하실 수 있게 미리 해놨고요. 그 다음 MBTI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16가지의 MBTI 페르소나를 구성해놨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3가지의 스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 이름 작성하고 상황을 선택합니다. 피드백 회의의 상황을 선택했죠. 그리고 아바타의 성격 유형, 가장 자주 직면하는 사람의 성향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의 핵심 유형을 보고 피드백 회의할 때의 상황을
오늘 예, 피드백 회의에 실습해 보는 참석해 겁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보고서 전체 구성은 정말 잘 잡았어요. 이 데이터 아바타는 출처가 약간 빠져 동양인 있어서 같죠? 분석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네.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김휴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일정 압박 속에서 롤플레이는 방향성이 채팅으로도 가능하고요, 바뀌는 음성으로도 상황이 쉽지 가능합니다.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근데 오프라인 듭니다. 워크숍 할 다만 때 이제 우리 조별로 팀은 개인 실습을 완성도를 하다 기준으로 보니까 평가받고 음성으로 있기 하게 때문에 되면은 다른 분들 다음번에는 실습하는데 이제 사전에 그 확인할 수 있는 음성이 절차를 들어가서 마련하는 게 대부분 좋겠습니다. 채팅으로 그렇게 하면 많이 더 하는 실수를 경향이 줄일 수 있을 있습니다. 것 같아요. 김휴내님은 어떤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그 의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방향성이 갑자기 바뀌면 팀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앞으로는 그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팀원들이 더 사전 조율 프로세스는 몇 가지 단계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초반에 명확한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팀원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둘째, 진행 중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팀원들이 더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알겠습니다. 네, 피드백 리포트가 분석이 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고 아까 보신 것처럼 똑같이 대화 내용이 캡처가 돼서 근거에 의해서 가이드가 제공이 되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즘은 이제 유형별로, 진단 유형별로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직접 AI, 그 진단 유형에 맞는 AI와 실습하면서 더 효과적인 실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대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임 대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이형으로 구성이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고요. 신임 대리가 직면하는 그 모먼트 순간, 몰입의 순간입니다. 저희 이제 팀의 상황을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이제 몰입하기가 쉽지 않은 너무 많은 다양한 일들을 이제 주도하고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 내에서 또 각자 하루에서의 스케줄에서 몰입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몰입의 순간에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요즘 특히나 이제 자동화, 굉장히 단순 반복되는 일들을 AI한테 맡겨놓고 정말로 가치가 있는 그런 기획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주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부담을 안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실행력을 어떻게 높여야 될지 이런 상황.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 업무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을 좀 더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 상황. 그다음 특히 상사 기대에 대해서 이제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직급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사의 기대와 방향에 맞춰서 성과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부담.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본인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사의 기대와 또 팀의 목표와 얼라인돼서 성과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팀 내에서 이제 본인 혼자 하는 일도 있지만 협업해야 되는 일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의견을 잘 전달하고 조율하고 갈등 상황에서 그 벽을 허물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리급 정도 되면은 팀장님이나 위에 상사한테 보고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 핵심을 구조화하고 또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핵심 스킬들을 좀 매핑을 했고요. 그 스킬들을 잘 활용하고 또 더 함양할 수 있는 AI 시뮬레이션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각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리더십부터 보고 스킬까지 대리급에 필요한 핵심 스킬들별로 이렇게 구조화를 했고요. 특히 셀프 리더십에서 요즘 이제 대리급 정도 되면은 셀프 리더십을 셀프 브랜딩으로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 이 회사에서
오래오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켓에서 나는 어떤 그 가치를 보여주고 어떻게 몸값을 올릴 것이냐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셀프 리더십의 시작은 셀프 브랜딩이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로 나한테 맞는 일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 나의 어떤 성장 로드맵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그 일들을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도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팔로워십입니다. 특히 리더와의 이제 관계 형성에서 어떻게 팔로워십을 발휘하실지, 또 발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팔로워십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훌륭한 팔로워라는 거는 어떻게 상사 관리를 하는 거냐. 특히 이제 상사 입장에서는 계속 공유해지기를 원하고, 또 계속 상황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또 보고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를 되게 싫어해요, 상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훌륭한 팔로워는 어떤 그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하는지를 보실 수 있게끔 구성해 놨습니다. 주도적인 업무 계획 수립, 주도성을 갖고 업무를 내 일처럼 하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을 어떻게 잘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 일이 더 재밌기도 하고 신나게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시간 관리, 또 우선순위 관리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해하시고 학습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고 스킬과 좀 별도로 그 조율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시너지 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그리고 그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의 스킬들을 학습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모듈화했습니다. 보고 스킬입니다. 보고 스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만든, 본인이 작성한 것들, 자료들을 굉장히 전달력 있게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습하시고 또 코칭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근데 저 항상 궁금하신 거 있지 않으세요? 항상 액션 플랜 마지막 모듈 보면 액션 플랜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 AI 액션 플랜 코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게 뭘까? 되게 궁금하셨죠? 그래서 그 마지막 영상이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AI가 액션 플랜 수립을 어떻게 도와줄지, 특히 오프라인 이제 워크숍을 보면 그 액션 플랜 수립할 때 대부분 그냥 요식행위처럼 빨리 이제 끝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대충 하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AI를 통해서, AI하고 대화를 통해서 오늘 배웠던 학습 내용들을 좀 정리해주고, 그리고 향후 현업으로 돌아가서 어떤 부분을 좀 그 액션으로 할 것인지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이제 현업에 돌아가면 다시 정리해서 메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어제 아니면 지난주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고, 또 내가 이걸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행동 전이가 되게끔 만드는 형태의 AI 코치, 액션 플랜 코치의 영상을 좀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용 가이드 먼저 보시고요. 액션 플랜 코치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김휴네님 여기도 안녕하세요. 마찬가지로 저는 액션 그 플랜 아바타, 코치입니다. 오늘 예, 학습은 어땠나요? 다른 아바타로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요약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하죠. 1차 시, 대리의 1차 시에서 변화된 뭘 환경과 역할 배웠고, 인식, 2차 시에서 50년 뭘 커리어의 배웠고, 시대, 직장인 아바타가 평균 퇴직 다 나이는 아주 49세, 친절하게 이후 정리를 해줍니다. 30년은 홀로 돈을 벌어야 함, 생성형 AI의 일자리 대체, 자신의 직업이 대체되지 않을지 스스로 질문해야 함. 좀 빠르게 돌리면 김휴네님, 오늘 배운 내용이 잘 기억나시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없으시면 아니오라고 대답해주세요. 그럼 김휴네님, 오늘 배운 내용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액션 플랜을 짜볼까요? 제가 예시를 3가지 들어볼게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액션 플랜 번호를 적어주세요. 실제 행동으로 옮길 액션 아이템을
안내를 해드리고 좋습니다. 가장 김희래님, 마음에 1번 액션 드는 플랜을 내가 더 정말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을 것 플랜. 같아 라는 자신의 액션 전문성을 아이템을 강화하기 위해 매주 1회 선정하고 구체화합니다. 지식을 업데이트하기. 구체화 계획 1. 주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2. 자료 선택. 매주 전문 서적 1권 또 관련 분야의 강의를 해설 링크드 러닝, 코스라 등에서 관련 과정 찾기. 제가 제시한 액션 플랜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렇다면 예라고 답변해 주시고 보완이 필요하면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휴래님, 액션 플랜이 마음에 드신다니 기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보시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액션 플랜 다시 한번 전체 결과로 리포트가 나오고요. 그걸 PDF로 저장해서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내 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송 메일 수신까지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오늘 제가 좀 길게 저희 이번 26년 나온 스텝업 전이 새롭게 완전히 AI 시대에 맞게끔 내용적인 측면 또 방식적인 측면을 AI 파워드로 만든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AI 파워드 리더와 또 이 스텝업 전이의 PM인 이샤론 선임 연구원이 같이 대담형을 통해서 정말로 승진이라는 게 성장의 기회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함께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